안녕하세요. 어제 본 청년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끄잖아. 제가 오늘 임대윤 형제님한테 부탁받고 제가 8년 전에 이스라엘 키부츠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좀 간증이라든지 뭐 키부츠가 어떤 곳인지 좀 청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영적인 것을 나누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같이 제가 갔다 온 거, 경험한 거, 그리고 어떻게 다녀왔는지 이런 방법적인 거, 뭐 그런 것 좀 같이 알려드리고 가능하면 그냥 제가 다녀온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곳인지 좀 궁금증이 더 이렇게 가보고 싶게 만들고 싶은 게 제 오늘 목표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를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여행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하면 하은찬 형제고요. 청년회를 졸업이라고 하면 보통 결혼하면 졸업한다 그러잖아요. 졸업한 지 1003일이 됐어요. 왜냐면 엊그저께 1000일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그래가지고 케이크 하면서 이제 촛불 불었는데 그래서 마침 그렇게 돼서 이제 그랬고 이게 이스라엘 갔다 온 지는 제가 2014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2014년도였구나. 2014년도 9월 달에 이스라엘에 출발을 했거든요. 이스라엘로.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이 키부츠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먼저 이제 목차를 좀 짜봤는데 키부츠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이스라엘 여행했던 그런 사진들을 좀 하면서 스케치를 좀 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부츠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1948년에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랑 독립 일자가 똑같죠. 그러면서 그 전후에 정착을 위해서 이제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이 키부츠라는 곳이고 이 키부츠는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도 넘어오고 독일에서도 넘어오고 뭐 미국에서도 넘어오고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데 러시아에서 넘어온 사회주의 배경의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1910년부터 이제 키부츠 드가니아라는 곳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948년도에 독립했지만 이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 이들의 목표는 사회주의적 배경을 있기 때문에 공동 생산하고 공동 소유하고 그 대신 사회주의 배경이더라도 민주적으로 자기들끼리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게 한 어떤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 어떤 박사님이 이스라엘의 이 키부츠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나라의 어떤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49개의 키부츠라는 그리고 모샤브라는 단계도 있는데 그게 키부츠의 전 단계거든요. 그런 게 총 249개가 전국 이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고 그리고 크기는 농촌 마을 규모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농촌 마을도 큰 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적게는 몇십 명 정도 많게는 몇천 명 이상 거주하면서 이들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농업이나 이런 농업, 공업, 관광업 이런 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들이 이루어진 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는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다른 데서는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차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차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자기들끼리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외부의 눈치도 안 봐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야드 하시모나 네스아밈이라는 두 곳의 키부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는데 여기는 제가 영어 실력이 안 돼가지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키부츠라는 것이 이제 제가 다녀온 게 발론티어 작업으로 다녀온 거거든요. 키부츠 발론티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이제 독립 당시에 이 노동력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인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모집한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워킹 홀리데이의 거의 시초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워킹 홀리데이 뭐 호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뭐 다양한 나라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떤 그 개념의 시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46개국의 청년들이 와서 6일 동안 근무하고 8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참고로 저희 같이 토요일에 쉬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거기는 7일 중에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 쉬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숙식을 좀 제공해 줍니다. 발론티어를 가게 되면 숙식 제공해 주고 대신 일을 하면서 용돈을 좀 받고 그리고 키부츠에 있는 어떤 시설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매월 휴가를 조금씩 주거든요. 키부츠마다 다 달라요. 정책이. 그래서 이제 그 휴가를 받아서 그리고 일부 또 그리고 내부에서 자기 봉사활동자들을 위해서 트립 같은 걸 진행하고 여행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녀주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고 기간은 최소 2개월부터 시작하고 6개월까지 하고 거기서 더 있고 싶으면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6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좀 더 휴가나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쓰고 주변 국도 여행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저같이 이제 발론티어들이 하는 일이 과수원, 정원, 목장, 양계장, 공장, 호텔, 유치원, 상점, 식당, 세탁소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필요한 인력에 따라서 그냥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있던 키부츠의 뭐 수영장 일과 끝나면 그냥 가가지고 물로 바로 뛰어들이면 들어가서 놀고 같이 여행했던 친구들 그리고 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들 이제 거기서 만나는 한국인 친구들이고요. 왜 가야 할까요? 자, 워킹 홀리데이도 있고 키부츠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비슷하긴 한데 제가 장단점을 좀 비교해 봤는데 공통점으로 하면 장기간 머물면서 일하면서 여행하고 언어를 습득하는 거 이게 목적이죠 주로. 그러면서 워킹 홀리데이의 장점은 원하는 기간 동안 비자를 연장하면서 일도 하고 대학도 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제가 아는 주변에 호주를 다녀오거나 이랬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1년에 많게는 뭐 5천만 원에서 막 6천만 원까지도 벌어가지고 오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대학도 가가지고 학위도 따오고 잠시만요. 이게 마이크가 조금 학위도 따오고 그리고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비자 연장하는 거랑 그 언어 연수가 좀 어렵다. 빡세다. 그리고 숙식 같은 걸 스스로 그리고 구직도 스스로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는 거 이것이 조금 단점으로 생각이 되는데 키부츠 장단점은 이겁니다. 장점은 협력 기관에서 많은 부분을 이제 도와줍니다. 협력 기관이라는 거는 저희 한국에 있는 키부츠 코리아라는 단체에서 이걸 좀 연결을 많이 해주고 거기 막상 가면 KPC라고 해요. 키부츠를 프로그램을 이렇게 도와주는 KPC라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줘서 그 안에서 키부츠에서 또 이제 숙소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서 저희가 딱히 준비할 게 서류적인 것만 말고는 어렵지 않은 걸로 저는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다. 키부츠는. 그리고 단점은 체류 기간이 최대 1년이라는 것이 단점인데 이거는 또 뭐 자기가 원하면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원하는 곳을 배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워킹 홀리데이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곳은 자기가 배정받은 곳으로만 가서 일해야 되고 가끔씩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영어도 굉장히 능통해야 되고
그래서 노동에 비해서 거의 뭐 착취하다시피 뽑아 먹거든요. 거의 외국인 노동자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지만 그거 이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여기서 얻어진 여기서 오는 단점을 모든 걸 커버할 만큼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언어 습득 후 인근 지역을 여행할 목적인 경우, 인근 지역이라면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 지역들,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뭐 터키, 이집트, 요르단, 뭐 이런 지역. 제가 다녀온 곳은 터키랑 요르단 다녀왔고, 이집트는 그때 테러 한참 나가지고 못 갔거든요. 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키부츠가 주는 기회를 제가 몇 가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성서의 땅, 이게 가장 크리스천들에게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기후, 지명, 음식, 생활 문화, 명절, 안식일, 뭐 샤밧이라고 하죠. 그리고 명절 또 들어갔다. 유대인들이랑 아랍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정말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거. 이스라엘 내에는 지중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사해도 있고 갈릴리 호수도 있고 예루살렘, 헬몬산, 요단강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거의 모든 기후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사막부터 영국, 우리나라랑 똑같은 기후도 있고 저쪽 스위스 같은 곳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후가 있어서 이스라엘만 가도 거의 전 세계 모든 기후를 가볼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전 다녀봤고요. 그리고 인접 국가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 이 사람들의 장점이 원어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수준으로 해요. 그리고 원어민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능통하지만 그래서 이해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원어민처럼 이걸 영어 못한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공부하도록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48개국 나라에서 정말 다양한 친구들, 저는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미국, 칠레 뭐 여러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여행도 다닌 것도 보셨죠? 그리고 새로운 계기, 이 자립심, 이건 뭐 워킹홀리데이도 그렇지만 독립심, 그리고 믿음의 도전과 시험, 굉장히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제 경험의 토대로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청 방법을 어떻게 하냐? 이 원래는 두 개의 단체가 있었거든요. 한국에 키부츠 코리아라는 곳이랑 제가 다녀온 게 잠깐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두 가지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어차피 알 필요가 없죠. 네. 8년 전이라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키부츠 코리아라는 곳을 통해서 저희가 다녀올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링크 한번 눌러주실 수 있어요? 이거. 잠깐만. 컨트롤 누르고. 이게 넘어가지나? 이렇게 뭐 이 정도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다양하게 설명이 나와요. 키부츠 자원봉사 어떻게 한 번씩 클릭해 주시겠어요? 키부츠 자원봉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도 나오고 어떤 키부츠가 있는지 그리고 어학연수.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고 교육연수 뭐 없네. 제가 사실 본 거는 여기만 봤거든요. 그래서 키부츠 자원봉사 여기에서 수속 과정도 나오고 신청하는 방법도 나오고 수속 과정 한번 누르시겠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신청 서류 접수, 영어 인터뷰 비용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제 서류는 어떻게 영어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되고 비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자원봉사 개요. 이건 제가 여기서 따온 거거든요. 앞에 PPT 그리고 키부츠 유래와 현황 이런 것도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이거 키부츠 코리아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 외에도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충분히 자료가 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좀 저한테 여쭤봐도 되고. 근데 제가 8년 전에 다녀와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고. 네.
PPT로 넘어주시죠. 그리고 영어에 좀 능숙하다, 자기가 프리토킹이 가능하다 이러면 이스라엘로 직접 배낭을 메고 가셔가지고 여기 KPC라는 곳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요. 내가 해야지.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준비할 것 말고 일단 영어죠. 그래서 강조해도 조금 강조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이 저도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원래는 목적이 제가 어학연수였습니다. 이스라엘 한 가지 목적이. 그리고 이스라엘 갔다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이미 비자를 받아놨어요. 가기 전에. 그래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가서 한 몇 년 정도 뭐 영어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돈도 벌고 하면서 외국을 좀 나갔다 오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때가 29이어서 30 넘어가기 전에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상황으로 했는데 제가 영어를 포기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영어를 전혀 안 하고 거의 영어 단어 수준도 중학교 한 2, 3학년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거의 영어를 안 했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포기를 했죠, 영어를. 중학교에 시작해서 중학교에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기 3개월 전에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스파르타식 영어 회화 가르치는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3개월 동안 I can speak in English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하면서 I used to be 뭐 이러면서 외치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상 부딪히면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야 이제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들리는 것대로 말하고 하면서 4개월쯤 되니까 조금 대화 가능하고 5개월 되니까 조금 싸우기도 하고 영어로 6개월 되니까 이제 여행도 다니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그 고생 안 하시려면 영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비용이겠죠. 비용을 좀 뽑아왔는데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이렇게 했겠지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똑같은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찾아보시면. 제가 이거마저 똑같이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0만 원, 28만 원, 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비용은 뭐 비용 중에서 이 대행비가 키부츠 코리아에서 가져가는 비용이고 이거는 현지에서 드는 비용이고 이거는 그 위에서 각자가 뽑아가지고 건강한지 아닌지 뭐 신체에 결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증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KPC로 보내는 비용이고 비행기 왕복 제가 며칠 전에 검색해본 비용으로는 제일 싼 게 65만 원이었어요. 편도로. 그래서 갔다 오는데 뭐 나쁘지 않죠? 뭐 유럽 여행도 갈 정도. 그래서 이 정도 들고 뭐 비상금은 자기 개인 차가 있겠지만 사실 가가지고 돈을 쓸 일이 없어요. 가서 등록비나 이런 거 그리고 여행할 때도 어차피 용돈을 받아서 그쪽에서 용돈이라는 개념으로 그 키부츠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데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적게 주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자기가 고를 수가 없어서 어떤 비상금을 좀 여유 자금을 안 그러면 가가지고 엄마 나 돈 붙여줘 이래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 생각하시고 총 비용은 한 300에서 450만 원. 저는 한 400만 원 정도.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때려치고 갔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한 400만 원 정도 챙겨가서 펑펑 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결단이 필요하겠죠. 저는 기도는 특별히 하진 않고 결단만 해가지고 가가지고 좀 주님께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행한 제 사진들을 같이 보시면서 좀 많거든요. 그냥 빨리 넘어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궁금한 거 들어볼 테니까 제가 먼저 14년 9월 16일 출발해서 17일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비행기로 한 17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인데 저는 그때가 이게 제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었거든요. 제 손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집안 형편 때문에 여행을 가볼 일도 없었고 비행기를 타본 게 이제 회사에서 워크숍으로 일본 갔다 온 거. 그게 유일한 제 처음 여행이었고 이게 두 번째 해외여행인데 좀 두 번째 치고는 과감하게 갔죠. 그래서 여기가 텔아비브 야경입니다. 비행기에서 찍은. 참고로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고 예루살렘은 영적인 수도, 행정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수도인 거고.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수도로까지 자기가 생각하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행정적으로는 텔아비브가 중심입니다. 제가 텔아비브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텔아비브에 도착해서 이제 KPC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KPC에 가가지고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영어를 전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더니 너 로탄 가 이래요. 로탄이 어디지 근데? 근데 찍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지도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앞에 있던 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위에 있고 이 텔아비브가 이쯤에 있거든요. 그러면 로탄이 여기 있어요. 로탄은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에요. 이거는 그 물을 나무 하나하나에 물이 똑똑 떨어져요. 그렇게 키우는 나무들이에요. 그 주변에 만약에 이거 없으면 진짜 사막이에요. 나중에 사막 보여주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버스를 탔는데 가도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뭐 제가 몇 가지 더 준비했었는데 그냥 딱 도착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스머프 마을 마냥 이게 약간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동네가처럼 이렇게 막 이쁘게 꾸며놓고 이게 다 물을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이게 어떻게 물을 주냐면 바닷물을 해수 담수화해 가지고 아래쪽 아라바 만에서 이렇게 끓여와 가지고 홍해에서 물을 끌어와서 정화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요르단이거든요. 이쪽 넘어가면 바로 경계 이제 요르단이랑 이스라엘은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뭐 크게 전쟁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여기에 저희가 있던 곳은 이런 소도 키우고 그런 동네였습니다. 소가 목장이 주요 그거였는데 저는 이제 여기 목장에서 일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침 갔을 때가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9월이 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은 많은 나라들이 9월부터 시작하는 걸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1월부터 시작하면 서양은 이제 9월부터 시작하고 특히 이제 유대인력은 9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간 건 아니었는데 마침 주님께서 인도하셨는지 뭔지 몰라도 9월에 갔는데 막 이제 신정이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행사를 하더라고요. 신정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빵 같은 거 구워 먹고 막 그러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이 밀키웨이 이게 별이 쫙 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제가 일은 제가 주방에서 했어요. 주방에서 이제 열심히 설거지하고 그러다가 이제 평일 일과 시간 끝나면 바로 여기 풀장으로 뛰어들고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수영을 할 줄 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풍덩 떨어졌는데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안전요원이 너 자신 있게 뛰어들길래 수영하는 줄 알았는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쪽에서만 저는 놀았고 이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한 가지 여기 주 사업이 이 대추 야자나무를 키웠습니다. 이게 멀리서 봐서 되게 낮아 보이는데 이게 높이가 3, 40m 됩니다. 이 대추 야자 한 그루가 3, 40m면 이 건물이 4층이죠. 한 층당 이 건물보다 높아요. 이 건물의 2배 정도는 돼야 이 꼭대기에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대속제일이라고 용키푸르
욤키푸르가 마침 10월 3일 날이었어서 금식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신경이 좀 예민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대속죄 행사들도 하면서 그리고 10월 8일 수캇이라는 초막절이 입니다. 이제 초막절은 성경에도 있듯이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초막절에는 이러한 정말 초막을 짓는데 이게 나뭇잎이에요. 아까 대추야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뜯어가지고 지붕에 얹어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가로수나 나무에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앙상한 나무들만 있고 그 진짜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나뭇잎을 초막절을 지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때 당시에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주변에서 축제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갔는데 이런 걸 파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먹으면서 초고추장 가져온 거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보통 집이 있는데 집에서 안 자고 밖에서 나와서 자고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축제예요. 기쁜 날이지 초막절은 기쁨의 날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축제하고 주변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놀고 춤추고 자기들끼리 클럽처럼 만들어가지고 놀고 막 그렇고 굉장히 즐겁게 보내고 있고 주변에 이제 동네 이런 황폐한 곳에 제가 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황폐한 곳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으니까 또 이쁘죠. 그래서 이런 곳들도 있고 이런 모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보이던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마을을 찍었어요. 화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사진이 다 날아가서 페이스북에서 들고 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보면 이 대추야자 그 농장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꽤 크죠? 이런 것들이 사막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농장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KPC에서 마침 처음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걔네들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제 동갑내기였어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연락해가지고 만나서 뭐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해서 이제 혼자서 떠났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이 베르셰바라는 곳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베르셰바가 브에세바입니다. 그 하이파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 지중해가 있는 동네인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게 저고요.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지중해 장점은 11월 때까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 물이 따뜻해서 굉장한 장점이고 이 하이파라는 동네가 굉장히 잘 살고 그 무역을 하는 동네라서 이런 부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개인 무덤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 무덤 어떤 부자가 자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키부츠의 친구들 프랑스 티모티라는 디모데거든요. 한국 이름은 디모 크리스찬이었고 제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 이탈리아, 독일에서도 많이 와요. 독일에서 정말 많이 와요. 독일이랑 생각보다 친하게 지내고 얘네들이 이스라엘 애들이 독일 애들 굉장히 꼽을 많이 줍니다. 니들이 뭐 했잖아 이러면 아무 그러면 가만히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남아공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남아공에서 온 사람이고 뭐 거기 키우던 그 주민이 키우던 강아지고 저랑 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에일랏이라는 곳에 그 남쪽에 휴양 도시가 있거든요. 그 홍해랑 맞닿아 있는 거기 가서 이제 밥도 먹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있던 뭐 호주 잘생겼죠. 이탈리아 잘생긴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해를 놀러 갔고요. 아까 한국 친구들이랑 한 2번 정도 만난 거예요. 사해를 가는 길. 그리고 이제 이게 마사다고요. 마사다랑 사해랑 같이 붙어 있어요. 마사다는 어딘지 아시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략을 받았을 때 마지막 항전하는 곳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항전하면서 끝까지
결투를 하다가 다 자기가 자결하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혼자 자결하고 서로 죽인 다음에 혼자 자결하고 절대 이방인에게 칼을 맞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한 굉장히 결사항전의 곳이고 이스라엘인들이 어떤 정신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군인들은 이 마사다에 가가지고 마지막 일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케이블도 하고 이게 사해거든요. 케이블카도 놓여 있고 여기가 로마 진영군을 했던 그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절벽 같은데 정말 이런 곳에다가 요새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사해 바다를 갔습니다. 친구들이랑 정말 떠요. 여기 이 친구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친구인데도 너무 신나가지고 저도 이러고 있고 마침 이런 책도 이스라엘이라는 책도 가가지고 그리고 에일랏이라는 곳. 에일랏은 이제 휴양 도시인데 여기는 365일 바다에서 수영이 가능하고 산호초도 바다에 있고 니모도 있고 물속에 니모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네고 여기는 요르단이고요. 굉장히 평화롭죠. 그리고 여기는 주변에 네오트 사마다르라는 이제 키부츠 이렇게 예쁜 데도 있습니다. 제가 안 가는 제일 가난한 데였어요. 이상한 데로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미즈페라몬이라는 국립공원을 한 2박 3일 정도 배낭을 메고 사막에서 침낭에서 자면서 지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찍은 곳입니다. 굉장히 이건 부자들이 사는 곳이고 이제 제가 뭐 이런 경로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는 데는 뭐 이런 풍경도 있었고 되게 멋있죠. 사막인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갔을 때는 되게 짜증도 많이 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친구들이랑. 얘네들이 저보다 한 5살, 6살 어리고 막 거의 7살, 8살 어린데 막 저한테 막 엄청 대드는 거예요. 짜증나가지고 막. 그러면서도 이제 또 추억도 많아가지고 얘가 제 룸메이트여가지고 또 제가 기억해 20살에 왔어요. 20살에 와가지고 저랑 거의 한 8살, 9살 차이 났는데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텐트 치고 잤어요. 침낭하고 굉장히 뭐 주님께서 내려오실 것 같은 그런 이런 풍경이 여기는 뭐 화산지형 예전에 용암이 흘렀던 흔적도 막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죠. 뭐 슬픔의 골짜기는 뭐 정말 이런 골짜기에 하면 진짜 뭐 막막하죠. 물도 없이 가면 저는 이때 당시에 하루에 9kg의 물을 하루 최소 3kg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낭에다가 3일치를 실어야 되니까 한 9kg의 물을 싣고 먹을 거랑 침낭이랑 하니까 거의 한 25kg에서 30kg 정도 거의 군장 매듯이 가가지고 제가 군대를 안 갔거든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거의 100kg를 걸었어요. 주님께서 조금 대신 체험을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서도 그냥 외국인 친구들도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냥 입을 쫙 벌리면서 계속 신나가지고 힘들긴 한데 그냥 풍경 보는 재미로 계속 걸었습니다. 계속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같이 사진 찍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형들이 있어요. 아름답. 이런 깎아지는 절벽도 같기도 하고 이런 아이맥스라고 하죠. 이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염소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데도 있었고 거의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행도 있고 이제 혼자서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막 모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지 순례 그런 목적으로 성지 순례라기보다는 성서의 땅 이런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티베리아스도 가고 주변에 있는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동네 이런 동네도 있고 갈릴리 호수에 이 파도도 칩니다. 그리고 팔복교회거든요. 이 팔복교회 그 얼마 전에 최동창님도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운 거고요. 굉장히 그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다니신 흔적에 모든 곳에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념할 수 있고 여기는 지중해 해변 그리고 헬몬산. 헬몬산이 만년설이 있어요. 여기 제가 겨울에 가긴 했지만 여기 만년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사막도 있고 스키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리고 헬몬산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변화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제자, 수제자를 데리고 굉장히 힘든 곳을 걸어서 막 밑에서 올라가가지고 꼭대기까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다. 제가 올라온 길, 이때 눈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밑에서부터 엄청 거의 5시간 걸었나? 5시간 정도 걸어가지고 꼭대기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그 텔단이 이제 단 지파가 있었던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그 마을이래, 그러니까 도시래요. 어떤 지파, 뭐 단지파, 시므온, 뭐 여러 가지 있죠. 유다 지파. 그 지파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흔적이 남아 있는. 크리아트 시므나는 길르앗, 저희 성경에 길르앗이라는 지명이죠. 시므나는 아마 시므온이지 않을까 싶어요. 길르앗, 시므온 근처에 어떤 훌라스첼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사막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습지, 이런 굉장히 푸르른 유럽 같은 동네도 있고요. 이게 요단강이고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여기만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찍은 곳이 하필 이런 조금 허름한 곳이었고 이런 굉장히 폭이 넓진 않습니다. 그리고 온천도 있고요. 그리고 아윤강이라고 여기가 제가 가장 간 곳 중에 제일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이런 폭포도 있고 계곡 가운데서 이런 데 막 폭포 쏟아지고 그리고 나사렛의 성모 영보성당이라는 곳이 있고 뭐 성모 마리아를 모셔놨다 뭐 이런 곳인 것 같아요. 나사렛이고 이것이 예루살렘에 가서 선지자들의 무덤 이게 무슨 이게 느헤미야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왕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 올리브나무 이 올리브나무들 수령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1000년 가까이 돼요. 최소 500년에서 1000년. 예수님 아니구나. 아니 거의 2000년 이상 되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1000년에서 2000년 정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 이 나무들은. 그리고 주기도문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한글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가 있는 나라의 그런 문자들을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베데스다가 별거 없어요. 그래서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오늘 이런 데서 꾸정물에서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물이 또 수량이 어땠는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더 더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비아돌로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근데 이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넘어지시면서 짚었던 돌.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한 번씩 만져가지고. 저도 이제 신기한 게 딱 갔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옆에 같이 가던 어떤 가이드 해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기가 비아돌로사라고 해가지고 펑펑 울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통곡의 벽. 그리고 이거 가보면 별거 없대요. 여기 어디 직장 여기 종이들이 막 꽂아니 어디 직장 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꽂아 있대요. 황금 돔사원. 여기는 원래 이 위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위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성전이 있었던 위치이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이게 맞다. 이게 실제 황금이래요. 그리고 국립박물관 이런 데도 가봐야죠. 이스라엘 갔으면. 팀나 국립공원은 이제 제가 있던 동네 근처에 있던 곳이고 도수로 아니 오타가 많이 도수로고 지중해 바다. 이건 다른 키부츠들 좀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만 간 게 아니고 터키도 가고 요르단도 갔는데 요르단 사진은 남아 있는 게 없어서 터키만 가졌는데 이런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은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 Q&A 좀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몇 가지 뽑아온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거 말고도 뭐 질문 생각하시고 계시면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가짐 및 신앙 준비는 이때 당시에 제가 이스라엘 가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지랑 형님이 계시는데 원래는 키부츠를 가고 싶어 하셨어요. 아버지도 가고 싶어 청년 때 가고 싶어 하셨고 그랬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을 봤거든요. 형이 준비하다가 못 갔는데 그걸 본 적이 있어서 나도 언제 시간 되면 가면 좋겠다. 근데 기회가 돼서 저는 가게 됐고 출발 추천 시기는 9월달 아까 제가 갔던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굉장히 더워요. 사막 이런 데는 거의 40도, 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9월부터 선선해지거든요. 우기가 시작돼서 그래서 굉장히 지내기도 좋고 그리고 인종차별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팔레스타인에 대한 차별은 있고 그리고 전쟁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한국에 살면서 전쟁의 위협 특히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기 똑같습니다. 미사일이 물론 날라오긴 하는 동네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거나 그 마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막 전쟁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에 권역계 형제님도 그랬잖아요. 막 외부에서 볼 때는 난리 난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보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고 이런 똑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지구 거기는 좀 위험합니다. 팔레스타인 지구는 조금 위험해요.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서는 치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위험할 일은 없고 팔레스타인 지구는 그 베들레헴, 나사렛 이런 데가 다 팔레스타인 지구, 가자 지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라고 해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안쓰러워요. 그 어떤 먹고 살 만한 것들이 특별히 없어서 유대인들이 다 막아놨어요. 다 담장으로 둘러놓고 이래서 정말 가난하게 살고 이러니까 제가 가니까 give me $1 막 이러더라고요. 그 조그만 애들이 그냥 불쌍해가지고 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필수 준비용품 이런 거는 저보다 여행 더 많이 다녀본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알아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옷도 필요한가요? 겨울옷 이제 9월 달에 가려면 필요합니다. 사막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녁에는 이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추워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거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요?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혼자 동떨어지면 예배를 못 드려요. 혼자서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가지고 같이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개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철저하게 무너져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처음 한 달 정도는 말씀 보고 혼자서 하다가 그 다음부터 막 수영장 가서 놀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이제 혼자서 말씀 보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있는 청년분들도 부모님 떠나서 올라오신 청년들 많잖아요. 근데 마침 이 서대문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주는 거지. 혼자 떠났을 때 어떤 상태가 그게 진짜거든요. 그리고 노동하고 받는 비용 이거는 저는 굉장히 적게 받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받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그것마저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갔던 데가 굉장히 가난한 데였어서 그랬고 돈을 많이 받는 데는 뭐 80만 원까지도 받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여유롭게 이제 근데 대신 그런 일들을 진짜 일을 하는 거예요. 공장 가서 일하고 소 젖자고 막 이런.
그리고 휴가는 어떻게 되냐? 휴가는 뭐 그 키부츠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하루 줬어요. 한 달에. 그것마저도 굉장히 짰는데 하루인가 이틀인가 줘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떠나고 그리고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막이라서 히치하이킹 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행 다닌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 다 히치하이킹 하면서 다녔어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마지막 갈릴레 가가지고 렌트카 제가 국제면허증 미리 발급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혼자 운전하면서 며칠 동안 돌아다녔고 그 외에는 버스 타거나 그 지역은 그런데 사막이나 이런 데서는 히치하이킹을 굉장히 잘 태워주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태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샤밧이라고 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막 하다가 금요일 저녁 되기 전에 음식 준비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음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잔뜩 해서 저녁에 파티하면서 금요일 파티하면서 토요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파티 음식이라든지 음식 준비한 거 한참 먹으면서 계속 놀아요. 자기들끼리 씻고 놀고 축구할 사람 축구하고 집에서 놀 사람 놀고 잘 사람 자고 음악 들을 사람 음악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할 게 없잖아요. 맨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버스가 안 다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버스 운영을 안 해요. 운영을 하는 것도 아랍인들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그런 거는 여기까지 안 와서 그냥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다니고 명절은 거의 성경에 나온 명절 그대로 지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고 안 경험하고는 엄청난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자매한테 설명해주고 신나게 막 하면 옆에서 이제 좀 궁금한 것도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장담하건대 이 모임에서도 이 키부츠를 다녀온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살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 신앙과 여러 가지 삶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된다. 제가 29살에 갔으니까 지금 여기 다 그때보다 다 어리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그래도 편리한 편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이 나라가 작기 때문에 수도 가면 전철도 있고 지하철이랑 전철 있고 버스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버스마다 와이파이 다 되고 기차도 있고 교통은 문제 없습니다. 특별히 사막 한가운데 그런 데 아닌 이상 와이파이나 전화가 굉장히 잘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발달한 국가지만 우리나라보단 잘 사진 않거든요. 근데 나름 소규모 국가이고 기술 집약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키부츠에서 혜택 및 생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더 여쭤보시고. 밥 맛있나요? 밥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맞았어요. 이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해가지고 치즈 나오고 고기 나오고 빵 나오고 샐러드 나오고 요거트 나오고 잼 뭐 이런 달달한 것들 이 초딩 입맛이 가기에는 좋습니다. 근데 이 김치 같은 거는 아랍 음식이 좀 매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대체했어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초고추장도 챙겨갔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음식을 가려 먹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게 뭐냐면 코셔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나면 피를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아니면 어미소의 젖에 뭐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방 제대로 나온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제 페이스북 친구는 안 되시겠지만 페이스북에 가면 있긴 하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햄버거에 치즈를 안 넣어줘요. 이게 코셔입니다.
코샤가 뭐냐면 어미소의 젖에 새끼 소를 넣지 말라. 그것 때문에 우유랑 고기를 같이 먹지 않아요. 소고기를. 근데 이 고기를 뭐만 먹을 수 있어요, 얘네들이? 양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그리고 주로 먹는 게 소고기예요. 그런데 소고기랑 치즈를 같이 못 먹는다? 이건 뭐? 햄버거를 치즈버거만 먹던지. 근데 대신 이거는 있어요.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맥도날드가 있어서 그런 데서는 조금 팔기도 합니다. 근데 찾기가 쉽지 않죠. 여기서 그래서 햄버거 집인데 그 고기 패티만 있는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코션데 얘네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위생 안전국 이런 거 있잖아요. 식품위생처 우리나라에 있듯이 그런 데서 아예 나와서 항상 거의 며칠에 한 번씩 그냥 불시에 와가지고 점검하고 먹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점심에는 예를 들어서 우유를 먹었다. 그러면 저녁에는 만약 고기를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유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줄 그어져 있는 거는 우유를 담는 시기가 있어요. 포크도 그러고 숟가락도 그러고. 그거는 우유만 먹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다른 게 섞여 있잖아요. 숟가락통에 섞여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물론 이제 제가 말한 거는 그것만 있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부분들을 지키는 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미련할 정도로 지킨다. 그리고 성경에 굳이 요즘에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 니들이 하나님의 것을 지키라고 하면서 지키지 못할 것만 오히려 만들어가지고 지키게 한다. 이런 것처럼 정말 그 모습 그대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기 가면.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먹는 거는. 근데 저희한테 권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제 그들이 만드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만들어 먹는다 이럴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게 되고 궁금하신 거?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수소문하면 분명히 찾을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브래들리는 없더라도 교회는. 근데 교회도 많지도 않고 가더라도 예루살렘이나 이런 뭐 베들레헴 큰 도시 그런 데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면 뭐라고 해요? 그래? 뭐라 안 해요? 네, 뭐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보다 종교성이 약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간 데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앙심 깊은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서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특히 이방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크리스마스 그거를 좀 기념하도록 그러니까 장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니들 봉사활동 왔는데 니들 문화인데 이런 거는 해야지 않냐 그런 배려도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보다 종교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 데 이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고 게이도 정말 많고 그 텔아비브나 요빠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성경에도 나오는 지명을 알고 있어요. 요빠라는 곳이 거의 세계 최대의 게이바 이런 데가 있는 그 곳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런 저희가 성경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동네가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면 돌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가도 돌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막 철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의 지파를 알고 있나요? 그거 못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그거 못 물어봤어요. 그것까지는 노느라 바빠가지고. 후회는 그러니까 후회도 많이 했고 하나님은 돌아올 만큼
뭐 돌아올 만큼도 후회했구나. 거기 그냥 가가지고 영어가 너무 안 되기도 하는데 무시를 막 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 하니까. 그건 물론 제 잘못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무시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오해한 거일 수도 있죠. 영어를 못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굉장히 제가 간 데가 열악한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딴 데로 가고 싶어가지고 딴 데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 키부츠에서 제가 간 키부츠는 이 발론티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좀 열악해서 인력 지원이 필요해서 그래서 안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가가지고 이제 그 외에는 굉장히 자유롭고 후회도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거의 후회보다는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다는 후회보다는 딴 데로 가고 싶다 이거였지 이 키부츠를 가기 싫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안 만드는 거지 안 나오는 게 음식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 전날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외국인들한테는 도시락을 싸줘요. 그러면 식당에 가가지고 저희는 이제 키부츠는 어떤 곳이냐면 그걸 자세히 설명 안 드렸구나. 키부츠는 공동생활이라 그랬잖아요. 육아도 공동으로 하고 그러니까 각자 필요한 인력들이 있으면 싹 배치돼 가지고 하고 월급은 똑같이 받아요. 급여 개념이 이제 뭐냐면 생활비를 이제 똑같이 분배하고 자기 그러니까 그 키부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식당에서 먹어요. 제가 그 식당에서 공동 식당에서 이제 무슨 학교 식당처럼 학교나 군대 식당처럼 그런 데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어요. 제가 그 식당에서 일한 거고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것도 거기서 내부에서 운영해서 거기서 같이 키우고 제가 간 데 말고 큰 데는 안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근데 그걸 다 비용을 안 받고 각자 그냥 거기 가면 되는 굉장히 대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사들도 자기가 받는 만큼만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만큼만 받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만큼 요청하는 돈을 주겠죠. 사람을 사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거나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얼굴이 표정이 좋아요. 이게 자유롭고 이 돈의 물질적인 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고 왜냐면 비교될 세상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천연왕국의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가장 그리고 교회랑도 비슷하고 어떤 교회의 모습이랑도 굉장히 비슷하고 천연왕국의 또 이러한 모습으로 마을 단위로 운영하되 마을의 장은 저희가 되는 거고 그렇죠? 마을을 운영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을 쓰실 거고 한 지역을 맡는 큰 성과가 큰 성도들은 큰 지역을 맡을 거고 작은 성도들은 작은 마을을 맡을 거고 이러지 않을까 천연왕국 동안에 그런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있나요? 가보고 싶다. 갑자기. 손. 오케이. 그래. 따로 면담.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결혼하고도 갈 수 있어요. 여기 결혼하고도 갈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신혼부부들이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하고 키부츠 프로그램 신청해가지고 발론티어로 자기들끼리 한 몇 달 정도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잘생긴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 진짜 이쁩니다. 정말 낙타 같은 이럴 수가. 저 이쁜 분이 저기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사이요? 사이가 여기 행복해 보이죠? 정말 뜹니다. 그쵸. 지금 이 친구랑은 얼마 전까지도 계속 연락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연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큰 호수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성경에도 보면 조금 물두멍도 바다라고 하고 그잖아요. 그냥 물 보이면 다 바다라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물이 귀한 나라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크긴 하거든요. 지도에서 만약에 위성 지도에서도 봐도 굉장히 크긴 한데 이게 바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근데 하지만 굉장히 넓은.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어요. 이거 배 타고 건너가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 이게 분지 형태로 돼 있어요. 분지 형태로 돼 있어서 이 낮에는 바람이 이제 물 안에서 바깥으로 불다가 저녁에는 물이 따뜻하고 바깥이 차가워지니까 안쪽으로 바람이 몰리니까 그래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옛날 배는 기술이 안 좋잖아요. 엄청 흔들리니까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게 이유가 이 물살이 파도가 좀 칩니다. 저녁 오후 되면 진짜 이렇게 노을 넘어가는데 파도가 칩니다. 혹시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 물고기라는 있어요. 지금도 베드로 물고기라고 피터피쉬라고 해요. 피터피쉬라고 해가지고 그 물고기 자체를 전국에서 먹거든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먹는데 피터피쉬라고 하고 먹어요. 지금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근데? 끝내면 돼요.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꼭 이 중에서 한두 분이라도 가시는 분이 있길 바랍니다.